경매사 대비 수산물 유통법을 합니다. 이거 알아야만이 농수산법도 커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간단하게 빨리 20몇 분 만에 정리된 것을 내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접수입니다. 이거 올라갈 때는 내일 올라가니까 내일이나 모레 그때 접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워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몸살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확장 안 하려고 지금 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법,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런 간단하게 20분 내에 끝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번에 초기에 이렇게 상품성이라든지 천천히 나갈 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 제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수산물 유통법의 핵심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입니다. 산지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산지. 그래서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업종별, 조합 등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설을 산지 위판장이라고 합니다. 산지 위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구청장은 허가는 3개월 전에 공고해야 되지만 폐쇄 예정일 6개월 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공고도 합니다. 의왕이나 항만 등의 지역에 허가를 하고 등등 지역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다 보면은 농수산법하고 헷갈립니다. 자, 그걸 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매매 장소의 제한. 이게 이제 수분사 2차에 놓은 겁니다. 거래 정보의 부족, 가격 고란이 심한 경우는 해수부 시행구칙이죠. 여기 정하는 외에는 수산물의 위판장 외에 장소에 매매해서는 안 되지만, 아니 된다. 다만, 뱀장어는 제외한다. 뱀장어가 대상입니다. 딱 지정해 주는데 해야 되지만, 뱀장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거래해야 되겠지만, 종자용 뱀장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매매 방법의 그겁니다. 수납 판매 원칙 똑같습니다. 농수산법과 해수부용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에 갖다 수납 판매의 예외가 있거든요. 원래 수납 판매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뭐냐? 법에 따라서 수산물을 수매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하된 수산물이 원활한 유통이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업무 구조를 정하는 위판장 kiểm 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정가 수입 매매 도매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에 정하고 있는 경우, 산지 중도면이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산지 중도면에게 정가 수입 매매를 도매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등은 수도 판매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수산법하고 조금 다르죠. 다르다 생각만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서류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해줄 때는 매수한 날로부터 3년간 서류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위판장이나 산지 위판장에는 경매 입찰 정가 수입 매매 방법으로 하지만 다만 출하자가 선취매매 선상경매 견본 경매 등 시행구칙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농수산물 유통법은 해수부 단독 법령입니다. 정부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해수부 장관입니다. 산지 중도민은 역시 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앞에 농수산법에서는 도매시장 법인 5년 10년, 시장 도매인 유효기간 5년 10년 있었지만, 거기는 중도민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산지 중도민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역시 5년 10년이지만 법인 아닌 경우는 3년에서 10년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산지 중도민은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위판장 개설자,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지정을 하고, 산지 중도민은 매수 도매 중개하는 업무고 비상장년 허가를 받아서 하겠죠. 그리고 산지 중도모의 인간의 거래는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5년 10년, 법인이 아닌 경우는 3년 10년이 있다. 그걸 적으십시오. 이 책에는 없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15페이지 비상장 수산물의 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장되지 않는 수산물의 거래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입니다. 산지 매매 참가인 역시 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직접 매수하는 자입니다. 산지 경매사 위판장 개설자가 임명하면서 1명 이상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내에 시장 군수군청장에 통보합니다. 아까 전에는요 농수산법은요 2명 이상 임명하고 30일 내에 개설자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사업자 수산물 도매 소매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관 배송 등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수산물 유통사업자라 한다. 자, 위판장, 산지 위판장 매매 방법입니다. 수산물은 수탁 판매의 원칙입니다.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한다. 다만 가격 안정 등 이유로 해수부를 시행구직에 정하는 바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매수하여 도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되고요. 시장군수군사 허가를 받은 수산물 예외적으로 또 이렇게 산지 중동면에는 위판장 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지만 시장군수장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또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 위판장의 수산물 매매 대금의 대금 결제입니다. 역시 농수산법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용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경매 입찰 정가 수입 매매 방법을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취 매매 미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포중 거래가 있었잖아. 포중 거래. 그러니까 미리 상천하기 전에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은 포중 거래가 있는데 포전 거래. 여기는 선취 매매라 합니다. 선상 경매 그리고 gem부 경매 등 해수부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다만 출하자가 최고 가격 영국식으로 하지만 다만 서면으로 최저가격 성립에 기재했으면 그 이하는 안 된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원칙으로 하되 경매 입찰은 해수부령 신고측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매매했으면 즉시 대금을 전부 출하자로 한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겠다. 그러고 나서 수수료 같은 것은 시행구칙에 따라서 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부로는 60, 전자는 30 똑같습니다. 위판장 산지 중도면에 평가를 합니다. 위판장은 시장군수군청장이 산지 위판장을 평가하고 산지 위판장은 산지 중도면을 평가합니다. 평가는 시장군수군청장은 평가할 때는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위판장 보수 개수 지원은 국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자, 수탁 판매의 원칙. 위판장 수산물 수탁 판매. 위판장 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합니다. 해수부령에 정한다. 정했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있고요. 넘어갑니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 판매 이외에 구칙이 있습니다. 신구칙 해수부령에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법에 따라서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입하된 수산물이 원활한 유통이나 가격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업무 구조에 정하는 위판장 gem령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가 수입 매매 도매를 업으로 하도록 업무 구조에 정하고 있고 산지 중동민이 요청이 있는 경우 산지 중동민에게 정가 수입 매매 도매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는 수탁 판매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자, 위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고 사항의 자료를 매수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품목, 수량, 원산지, 매수가격, 판매가격, 출하자, 그리고 사유. 농수산법하고 똑같습니다. 수탁 거부 사유. 원래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구칙에 따라서 차별할 수 있다 이거죠. 법에 따라서 32조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금지 대상이 된 수산물의 경우, 유통 금지가 된 수산물의 경우, 해수부 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해수부 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 출하 계약에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 해수부 장관이 수산물의 국익에 따르지 아니한 수산물, 국익에 따르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못하죠. 근데 32조는 뭔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이죠. 유통법은 별로 안 나가가지고 212페이지 있습니다. 법령 212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거의 지금 212 수산물 유통법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32조입니다.
거짓 포시 등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등 뭐 이런 거짓 포시 등의 금지잖아요. 그죠? 법령입니다. 법령 234페이지고 유통법 32조입니다. 거짓 포시 등 금지입니다. 를 어겼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1억 주주관리 수산물, 1억 주주관 유통 1억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다음에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1억 포시 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1억 포시를 하거나 비슷한 포시를 하는 경우 1억 포시 수산물 1억 주주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 유통 1억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행위 1억 주주관리 1억 포시 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1억 포시 수산물로 광고하거나 1억 포시 수산물로 잘못 이직할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 포시 등의 금지가 되고 벌칙이 적용될 겁니다. 벌칙 적용되고 그게 거짓 포시 등 그런 게 수산물 1억제가 많이 되거든요. 1억제. 그리고 등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통 1억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벌칙에 보면은 32조를 어기면 벌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칙의 32조 1항이죠. 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칙 59조인데 수산물 유통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32조 1호를 위반하여 1억 포시 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1억 포시 수산물을 포시하거나 비슷한 것 금지 행위에 적용됐고 32조 2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 유통 1억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물을 혼합 판매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하여 32조 3항 위반하여 1억 포시 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광고하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은 거짓 포시 등의 금지에서 징역 3년 이하 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법보다 수산물 유통법이 굉장히 벌칙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조입니다. 위판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선취매매, 자, 그 다음에 선상매매, 견본, 현장매매 등이 있습니다. 출장 가서 하는 게 현장매매죠. 선상은 바다 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견본은 냉동수산물 같은 걸 했으면 견본으로 하는 거, 맹성이죠. 맹성을 가지고 하는 견본 매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취매매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생산단체와 생산 간에 계약 생산, 계약 출하 거래를 하는 것이 선취매매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양식을 하고 네가 잡았으면은 우리한테 좀 넘겨주라 이렇게 계약 출하를 하는 거죠. 매매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경매 입찰의 예외는 전자식입니다. 전자식 경매 입찰에 대한 예외는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매 비축 수입한 수산물에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판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경우에는 전자 경매 입찰의 예의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구칙입니다. 개설자 산지 중도면이는 다음 수수료를 받습니다. 산지 중도면도 중개 매매하니까 중개 도매하니까 산지 수수료를 받겠죠. 사용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산지 중도면이 수산물을 매매 중개한 경우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층분의 60이고 거래 금액의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층분의 40입니다. 수수료를 위탁 수수료는 그렇게 받는다 이겁니다. 위탁 수수료는 1층분의 60 거래 금액, 중개 수수료는 1층분의 40 거래 금액. 자, 수산물 1억제입니다. 수산물 1억제는 수산물 유통법 27조부터 들어갑니다. 28조 수산물 1억제 등록 후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과 10년입니다. 다만 양식은 5년입니다. 양식은 5년이다. 그 정도 봐두시고, 그리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 4년이고, 전복은 4년, 뱀장어 김, 굴, 김, 미역, 다시마는 3년입니다. 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인증 유효기간 2년, 4년, 4년, 3년, 1년 이상 출하기간이 되는 것은 4년, 3년.
자, 1억 주식관리 등록의 갱신입니다. 등록도 끝나기 전 2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한테 문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끝나기 전에 등록 갱신 기간을 알려줍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런데 이 민원 입장에서는 끝나기 1개월 전에 원본 가져해가지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기간의 연장, 요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관리원장에 제출해야 되고, 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은 1년 범위에서 해당 1억 주식관리 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이제 연장 안 하게, 요 기간을 연장 안 하지만 생산하는 연도 때문에 연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등록의 대상 면제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할 수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 대상은요, 수산물에 대해서 등록 대상, 국민 건강에 유해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 구명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그 밖에 지급 방법 등등의 이력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상 노점 행상가, 그리고 유통업자가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우편 등 통하여 직거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원산지법 면제 대상과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답이 잘못됐다고 저번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벌크 상태의 수산물이 아니고, 이거는 관세법상 내용이고요. 원산지법상 면제 대상은 비교하는 겁니다. 5조 2항 가름 대체 구조인가 5조 시행령에 따라서 주정, 당류, 첨가물, 물 등은 원래 98%의 원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면제 대상입니다. 근데 당류가 주 원료일 때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게 면제 구정을 적었어야 됩니다. 수포자 2차 2회 때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더 해놨습니다. 정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1억제입니다. 1억제는 바꾸던 천일염절자리 앞자리 연도 4개, 뒷자리는 해당 연도 출하 연도고, 천일염의 1억제는 13자리가 있습니다. 앞다리 4자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부여했고, 두 번째 두 자리는 수산물의 종류,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두 자리는 연도, 마지막 도다리는 오로터 관리 내역 번호입니다. 그래서 천일염은 10자리, 그 외에는 수산물은 13자리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냈거든요. 이게 이제 수산물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끝난 이유가 뭐냐면은 농수산물 유통의 관리에 관한 유통가격안정법에 대한 경매사는 그쪽에 치중이 많다 보니까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농수산법하고 수산물 유통법하고 원산지법만 알아도 법령에서는 8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도 이 세 가지만 알아도 8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남은 것은 상품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산물 유통법을 간단하게 113페이지부터 계략적인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122페이지까지네요. 그렇게 해서 한 19분 정도가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